이런저런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때 기계공업 육성 방안의 방향은 첫 번째는 그 국산 무기 개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중후장대한 기계나 좀 큰 산업을 만들어서 비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보자 이런 거였다고 기록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박사님 쓰신 보고서가 그 리딩 인더스트리 프로젝트였죠. 하나의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모든 산업이 연구하는 데게 발전되게 만든다. 그래서 조선공업을 그때 딱 찍으셨다고요. 그렇죠. 조선공업을 갖다 세운 이유가 물론 이제 그런 걸 어느 나라 국가의 어떤 산업을 갖다서 뭔가 하면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그 해리치 박사가 접촉한 곳이 바텔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나가서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런 거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갖다서 정리를 해와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뭐랄까 산업을 갖다서 일으키는데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그걸 찾아가지고서 거기다가서 중점 키워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봐가지고 기계공업이라는 건 전혀 시작부터 없었었고 단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뭔가 하면 레이버 코스트 그러니까 유능한 인력이 있고 노동비가 싸고 임금비가 싸다. 그러니까 임금비가 싸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서 가장 뭔가 하면 활용해 가지고서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을 뭔가를 찾아라. 그걸 찾아낸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뭔가 하면 조선공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70년이면은 조선공사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배를 만든 능력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하면은 검토한 것이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은 그 인력의 우수하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코스트가 싸다. 그리고 비교적 조선공업은 기계 중에서도 좀 심플하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건 뭔가 덩치가 컸다 뿐이지 거기 아주 무슨 정밀 그거에 들어간다든지 특수한 그 기술 그런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다 전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서 막 같이 비교한 것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동차 산업하고 예를 들어서 조선하고 비교할 때 그 기계 그거 들어가는 거기에 그 부품들의 그 정밀도라든지 그거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각 산업을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서 선택된 것이 조선이에요. 역시 기계는 작을수록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밀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학계 같은 데서는 뭔가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수리시처럼 해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시계가 그렇게 뭔가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쉬운 겁니까? 정밀도가 그게 수백 년 거기에 쌓여진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바텔 같은 데서 추천한 것이 그런 걸 갖다가서 좀 상세히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제 비교 우위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조선공업 같으면은 문외한들은 조그만 배부터 만들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큰 배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큰 배를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반론들이 꽤 많지 않았나요? 당시에? 많았죠. 많았죠. 우선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 반론이 있어가지고서 아까 오케이. 네. 좀 더 상세히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 김학렬 경제수석관데 그때 지시를 내렸는데 그분이 곧 이제 부총리가 되셨는데 부총리가 되니까 뭔가 하면은
저 상공부에다 가서 이것은 저 기계공업이니까 상공부가 주관을 해라. 그 상공부가 너희가 펀딩을 하고 너희가 주관하는 거라 해라. 그래서 상공부에서 저희들인데 그 펀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상공부가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고 상공부 자신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용이 대통령에서 나온 줄 몰랐습니다. 상공부에서도. 그때 상공부도 장관이 새로 바뀌셨고 이낙선 씨가 그때 상공부 장관 되시는데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공부에서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게 조선을 내놨을 때 상당히 반감이 심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제 뭐 상대적 우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시계라든지 무슨 뭐 자동차라든지 뭐 남들이 하는 거를 되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게 좀 덩치가 크고 아무나 못하는 거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도 했는데 왜 딴 나라에서 조선을 갖다가서 그렇게 상대적 우위가 되면 저 개발 국가에서 왜 안 했느냐?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게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배값이 비싸서 배를 갖다가서 뭔가 하면은 파는 나라가 파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서 펀딩을 해야 돼요. 금융을 갖다가. 저 배값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분할 지급을 하니까. 그렇죠. 네. 들어갈 때 돈은 다 들어가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회수도 아니 회수자뿐 아니라 들어갈 때 배값을 원자재 값이니 뭐니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불하는 걸 갖다가서 배회사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사는 사람만은 분할해서 돈을 내고. 네. 근데 그 금융이 뭔가 저게 그걸 개발 그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수출입은행입니다. 그 대통령이 만드신 저 아이디어가. 네. 나중에 그걸 갖다가서 딴 나라들은 뭔가 저개발을 가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파이낸싱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 나 부자 나라들이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돈만 오니까 자기 그 은행에서 꽂아가서 다 했는데 다른 은행은 뭔가 우리나라 은행 같은 데서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뭔가 뭐 수출입은행을 만들어서 국가가 그걸 갖다가서 사포트를 해주려면 안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걸 갖다가서 그 당시에 딴 나라들이 그 아이디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히트를 낸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 하셨습니까? 아니, 김학렬 씨하고 저는 참여만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상공부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그걸 갖다 하기 때문에 배는 도저히 안 된다. 딴 거로 이걸 바꾸라 그래가지고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서만 내놓고 나선 그냥 팀을 갖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부에서는 그걸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아가지고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프로젝트도 다 끝난 걸 해가지고서 상공부에서 리젝트를 했기 때문에 키스에서는 뭔가 하면 이게 실패한 연구 결과로 그거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저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소장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말이죠. 이건 아주 죽을 징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부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내일 시간 있으면은 부총리실로 오라고. 이제 김학렬 부총리를 갖다 가서 제가 고전에 한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친님하고 좀 가까우신 분이라. 갔더니 잘 있느냐 그러시더니 야, 너 내가 듣기에는 기계공업 육성인가 뭔가 너 그런 거 만들었다는데 그거 사실이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서 상공부에 보고 있더니 상공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지금은 다 폐기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를 갖다가서 나한테 와서 내일 그거 좀 설명해 줄 수가 없느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거 뒤져가지고서 그거 찾아가지고서 부총리실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또 며칠에 또 연락을 오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뭔가 여기 용어들, 뭐 기계공학 전문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 신분이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런 거 다 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서 또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너희들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조그만 차트를 가지고서 브리핑 차트를 가지고서 했는데 너희 상공부에다가서 보고하는 그 큰 차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차트 이렇게 크게 그렇죠.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나 짚어가면서 하는데 맞습니다. 네. 아날로그 시절입니다. 다 그 시절이죠. 그래가지고서 그거 이제 들고서 들어갔더니 부총리실에는 부총리한테만 보고하는 줄 알고 네. 들어갔더니 딴 방으로 큰 회의실로 가라요. 갔더니 뭔가면 그 경제기획원 뭔가면은 국장급 이상들 쭉 앉아 있고 그 가운데 뭔가면 이낙선 상무부 장관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기계공학 육성부 안에서 뭐 작성자는 이경서 또 그랬더니 야 부총리가 이제 티피컬한 야단이 치십니다. 김학열 총리는 박 대통령의 개인 경제 가정교사로도 유명했지만 그렇죠. 부하 직원들에게 그 사심이 담기지 않은 육두 문자를 쓰신 걸로도 약간의 좀 세상에 알려주기를 다 욕쟁이 네. 비슷하게 알려주셨죠. 야 이 자식아 말이야. 너 이경석은 그놈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말이지 뭐한 놈이야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키스돼 있는 거 연구원입니다 그러고서 MIT에서 박사도 했고 그런 거 간단히 소개해 가지고서 했더니 계속 하라고 그래서 또 하다가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이 정도로 발전해서 GNP가 되게 얼마가 될 걸 갖다가 추측하는 걸 갖다가서 내놨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우리 경제기금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니까 놈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 경제 성장률을 그렇죠. 경제기획연구소도 그렇죠. 잘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괴한 녀석들이 뭘 안다고 네. 그 소리 나와서 또 야단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더니 다 끝나니까 부총리가 상무부 장관인데 처음에 저 새끼들이 형편없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제가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기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낙준 씨가 그러십시오 이제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김학열 수석께서 일부러 욕을 해서 뭐랄까 좀 그렇죠. 그때는 이제 경제부총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완전히 쇼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서는 일주일쯤 있더니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니까 경제과학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잠깐 5분 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있더니 끝나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더니 대통령께서 그 경제기획원 과학심의위원들 보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김학열 부총리가 보고할 거 있으니까 같이 들어도 좋다고. 남아서 같이 들어라. 같이 들으라 그러니까 한 두 분은 일어나시고 나머지는 다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서는 김학열 부총리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더니 앞으로 김 부총리가 이거 사인하시고 이거 책임지고서 하라고. 그리고서는 기분이 대단히 좋으셔가지고 여기 바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날 저녁을 낼 테니까 저녁이나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선
이 옆방으로 가니까 저녁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뭔가 로스트 비프가 처음 먹어봤었는데 저녁 메뉴가 로스트 비프였군요. 네. 거기서 그리고선 대통령 직접 술 따가지고서 막걸리 와인 뭐 주셨나요? 아니요 위스키예요. 네. 위스키 이렇게 따가지고서는 전부 직접 따라주시고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처음 딱 뵀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일단 멀리서만 봬도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긴장 안 했어요. 아마 이게 뭐 미국 생활을 했다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그 당시 딴 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그 얘기하는 걸 갖다 금방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인하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전 편안하게 받아줬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대통령이 술을 따라줬는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 술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보니 두 번째 와서 또 빈잔에다 따라주고 저 앞에 와가지고 술주면서 따라주려고 그래서 제가 술잔을 닦아줘서 각하저는 술을 못합니다. 네. 안 받겠습니다 그랬다고요. 네. 그때 대통령이 술을 이렇게 들고 나서는 한 1분을 서 계셨어요. 네. 생전 대통령이 술 권해가지고 거절하는데 평생 처음 하시고. 아니 그럼 저기 옆에 백기사 계시면 좀 도움을 청하시든지 아니면 몰래 어떻게 손수건 같은 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이 없으니까 네. 철이 없으니까 어디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몇 잔 소주는 마셔봤지 이런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저는 술을 좋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잘못 봤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보고서가 오늘날 그 조선공업 최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금석이었네요. 첫 단추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서 김학렬 씨가 맡아가지고 그럼 이걸 시행을 해라 그랬는데 김학렬 씨가 뭔가 하면 그 펀딩을 갖다가서 그때 대일 청구 자금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교섭을 일본이 노를 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때 조선 남보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올 것 같으니까 일본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펀딩이 실패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또 김학렬 씨가 아프시고 교통사고도 나고 후유증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른 나이에 별세를 하셨죠. 글쎄, 그때 몸이 건강이 나빠지시고 그러니까 그 진행하다 가서 이제 무예 되는데 이제 그걸 오수석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수석이 브릴리언트한 게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일본에서 대하지 말고 우리 국내 기업을 해가지고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됩니다. 그거 성사시킨 게 오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 실질적인 그거 하는 건 오수석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아이디어 내는 거는 오수석이 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해요. 네. 그렇지만 그 옳은 방향으로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걸 따라서 해내는 데는 그 또 오수석은 그건 실무적인 그걸 많기 때문에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 그걸 다 돌파해서 현실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결국 오원철 수석만한 분이 없다. 없어요. 네. 그걸 갖다서 아이디어를 갖다 실현시키기 위한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그 실무 감각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정해요. 네, 그 분야에서는 타고난 분이시고요. 그렇죠. 네. 이경서 박사님이라 그러면은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게 이른바 배꼽 미사일입니다. 대중들도 이제 배꼽 미사일 이경서 이렇게 거의 등치시켜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배꼽 미사일 개발은 시작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계공학 육성 방안이 끝나고 조금 있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방위 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네, 그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 뭐 미군 철수한다. 미군 이제 지역 간 분쟁이 있을 때는 그렇죠. 미군이 뭐 자동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정말 북한은 탱크까지 만들고를 반해 우리는 소총 하나도 만들 경험이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방위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셨거든요. 그게 ADD죠. 네. 그게 세워가지고서 처음에 소장을 갖다가서 키스에 감사로 계시던 신은경 장군을 갖다가서 소장을 갖다가서 맡기셨어요. 그 신장군 이제 맡겨가지고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소위 시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병기들 같이 간다는 것들. 네, 소총 소총 뭐 이런 것들, 기관총 뭐 이런 간다는 것들 하여튼 그걸 갖다가서 무조건 하여튼 만들어 봐라. 뭐 이거 네. 제대로 그 생산 시설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내에 있는 거 동원시켜 가지고서 하여튼 뭐 비슷하게 만들어 봐라. 일단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봐라. 네.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수석이 그걸 주관을 해가지고서 이제 ADD가 처음 복원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형편은 무기 건만 만든 이제 장난감이 있지만 모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3개월 갖고 될 일이 아닐 것 글쎄,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좀 불가능을 갖다가서 네. 하여튼 만들어 보려는 겁니다. 얼만큼 이제 있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물건이 나오나 보자 그 말이에요. 얼만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너희들 그 케이퍼빌리티가 네. 어느 정도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때 신장군은 뭔가 하면 그분은 이제 일본 육군 소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포로로 미군 포로로 뭐 오키나와에서 1년인가 이제 했다가서 이제 풀려 나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본 소작까지 했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병기에 대해서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총이면은 뭐 만분지 정밀도를 미리의 그 정밀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그 기초 병기에 대한 상식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거 우리나라 그거를 100분질도 안 되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군으로서는 뭔가 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 무기를 못 만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굉장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암만 그 대통령이 명령하시더라도 정말 그분은 이거 무기를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못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후임 소장을 갖다가 찾는데 이제 그 키스에 그때 그 소장으로 계시던 최우석 장관이 소장이 장관으로 됐고 과기처 장관으로 됐고 그 다음에 소장을 갖다가서 신문택 박사를 소장을 발령내려고 소장 서리를 발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시로 이제 소장으로 있는데 그분 보고 이제 ADD 소장을 갖다가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난 왜 그런가 하면 키스 소장으로 있다가서 조금 있으면 잘 되는 또 과기처 장관 될 텐데 뭐 ADD 지금 키스는 정말 그때 여긴 자리 잡히는 자리 잡히고 빌딩도 있고 번듯한 연구소 ADD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고 근데 ADD는 그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갖다 박사 뭐 있다 그러지만 전부 군에 있던 박사들이고 군에 교수로 있는 박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도 이제는 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가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다르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다가서도 이제 아마 3번인가를 갖다가서 이제 하라고 이제 그걸 하니까 신 박사가 고민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있더니 저하고 몇 사람을 갖다가서 뭔가 남쪽으로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충무로 이제 출장을 갔다가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 그때 소장께서 뭔가 출장 가자고 그러니까 뭐 쫓아갔죠.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그때 이제 신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나가 이제 ADD 소장 오프를 갖다가서 3번을 받았는데 다 노를 했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왔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야 됩니다.
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키스트는 지금 뭔가 뭐 소위 칸트리 리서치라고 그래가지고 저 일반 인더스트리에서 뭐 연구 그걸 따가지고서 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저 뭐 뭔가 뭐 재벌 기업이니 뭐니 그래야지 그때 뭐 저 아주 그냥 정말 유치한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연구 같은 거 시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 국방 문제는 이건 언젠가는 이거 국가적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전부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 발전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연구는 국방과학 훨씬 더 뭔가 펀딩도 많고 보람도 있고 규모도 크고 네. 규모도 크고 이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가면은 너도 올 거냐 그래서 좀 갑니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충무에서 여관에서 뭔가 하면은 네 명이서 같이 뭔가 지내면서 일을 갖다 시키고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 이제 소장 측에 맡겠습니다. 그 조건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데 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 ADD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 박사가 그 다음 날인가 그냥 발령을 받아가지고서 소장으로 갔고 이제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서 ADD 가니까 그때 이제 그 번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무기 형태를 만들라는 거. 그야말로 뭐 몇 달 안에 총 만들어라. 그렇죠. 몇 달 만에 기관 총 만들어라. 번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번개 사업이 정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진짜 번개처럼 하라 그래서 그냥 아니 정식 명칭이에요. 번개 사업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제 거기 사업하느라고 전 인원이 거기 있는데 대통령한테 지시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유도탄을 갖다가서 개발을 갖다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 박사가 그거 보고 나서는 다들 지금 그거 번개 사업 있고 바쁜데 나만 지금 뭔가 새로 갔으니까 아무것도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보고 나보고 저 책임지고 그걸 해라.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두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안 그러는데 우리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 2주일 동안 조그만 여관 하나 빌려가지고서 셋이서 이제 그걸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작성을 해봐야 뭐 너 유도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는데 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뭐 하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대답을 해서 보냈어요. 그 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총 모조품 네. 그 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서 만들어 가지고서 소위 번개 사업 그 시사회를 다 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사고도 몇 개 나고 그랬지만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비슷하게는 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무기된다는 그건 없었고 하여튼 뭐 노력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능력으로서 이성전까지 할 수 있다는 테스트로서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니까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난 거죠. 네. 뭔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거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기술 지원단이 와가지고서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한국에서 소총 같은 거 이제 뭔가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술 동연도 좀 자료도 주고 이제 그런 루트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조금씩 이제 그게 올라간 거죠. 유도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유도탄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이유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저는 그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분석한 거는 그때 북한하고 늘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그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1대1 개념이었어요. 네, 비례 폭격, 비례 대응.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총 한 발 쏘도 우리도 한 발만 쏜다.
그리고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포 한 발 쏘면 우리도 포 똑같은 거 한 발 쏜다 이런 그 1대1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저 북한은 뭔가 하면 소련제 후로그라고 그래가지고서 사용거리가 70km인 뭔가 하면 라켓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라켓을 갖다서 38선을 쏘게 되면 서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 서울에 나가서 그걸 쏘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박 대통령 그 개념으로서는 뭔가 평양에 나가서 뭘 하나 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갖다가서 항공기를 보내게 되면 이건 에스컬레이션이다. 네.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라켓이나 유도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저 개념대로는 그 당시에 여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왜 대통령이 갑자기 장거리 유도탄을 갖다가 얘기하고 왜 장거리 그 작전거리가 한 200km 최소 되는 걸 갖다 얘기하느냐. 서울에서 평양 거리가 한 170km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유도탄이 필요하니까 박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적어도 사정 200km에 내가 되는 유도탄이다. 지대지 유도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고서를 할 때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덤벼들게 되면은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1개월쯤 있다 가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갖다 세우라. 그거 낸 것이 이제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위장명칭을 써가지고 유도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항공공업이라고 이제 항공공업. 네. 항공공업이라고 네. 이제 위장명칭을 갖다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 군에서 계신 뭐 박사분들 몇 분하고 그걸 해가지고서 제가 간사가 돼가지고서 어디 한강변에 가서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 3개월 동안을 갖다 가족들한테 우리는 일치 연락도 못한다. 뭔가 보는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못 하고 보건소 요원이 딱 같이 살았습니다. 지키고 있고 거기서 작업을 갖다가서 이제 3개월의 것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 저희 항공 육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그거 육성 계획을 갖다가서 만들어 가지고서 보고를 갖다가서 하려고 이제 계획서를 내놓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청와대에 그때 오수석이 계시니까 오수석한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수석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거 아니다. 여기다가서 제일 먼저 조그맣고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함대함이니 뭐 딴 거 하다가서 지대지 이걸 하지 처음부터 이거 하나로 하면 안 된다 말이죠. 너희들 못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거 가지고 한 3개월 갖다가 싸움하다가서 오수석하고 타협한 것이 오수석 안을 갖다가서 내고 근처 장거리 유도탄도 조금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서 내는 걸 해가지고서 보고서를 해가지고 오수석이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말이죠. 근데 결과가 딱 나온 거는 오수석이 하는 거는 다 X자 이렇게 하고 유도탄 하나만 중점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서 지가 내는 오리지널 아이디어 그대로가 승인이 났어요. 그것이 이제 오수석하고 저하고 첫 번째 싸움이 두 번째 싸움이죠. 기계공 육성바가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말이죠.